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뭐 언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은 약속드립니다. 그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해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들에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좀 주제 넘은 일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가 소회를 밝히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마 많은 뉴스의 기사 제목이 한동훈 내정자가 말했던 이 표현으로 언급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 도주국을 펼치냐.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 나왔고 아마도 이 표현을 위해서 좀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백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을 했기에 무엇을 했기에 야반 도주국을 펼치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을 야반도주국을 펼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했고 당연히 야반도주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은밀하게 밤에 도망가는 뜻이다라는 건데 이 말은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윤석열 당선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도망가려 하느냐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지만 강도 높은 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김병민 대변인 이 표현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 처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40여일도 안 남지 않았나요? 정말 며칠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처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우리가 이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문제를 저지르고 황급히 서둘러서 도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왜 이토록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게 되는 엄청난 헌정사의 중요한 일을 두고서 아주 충분한 숙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이제 비유를 섞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쟁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이 내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로 사실 우뚝 떠오르게 됐던 계기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당시 법사위원들이 전부 민주당에서 애둘러싸면서 당선인을 굉장히 큰 공세를 펼쳤지만 거기에 하나둘씩 모든 것들을 답변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맞춘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모습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정면 돌파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책적인 문제를 두고 청문회장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우려도 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지금 한동훈 카드를 두고 극명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면의 당사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뭐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표현이 다소 너무 거칠다.
수위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야반 도주극을 펼치는 소위 잠정적 범죄인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장관 내정자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좀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한동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째 우려가 너무 발언 정도의 수위가 높다. 그 동안에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위도 그렇고 오늘 듣는 수위도 현 정부를 마치 어떤 뭐 굉장히 큰 범죄 집단으로 어떤 전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바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저 윤 당선자의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윤 당선자가 단순히 검찰청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아주 그 생각해서 이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까지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어떤 협치와 통합과 이런 것들이 이 정부 안에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은 굉장히 로키로 가줘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나는 한동훈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장 큰 결격은 지원과 같은 바로 직원하는, 그러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쟁론만 하다가 그냥 그 모든 일이 이제 풍지 평파가 되는 그런 일을 자주 볼 수밖에 없다. 그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내각에 입각하는 당선인 내각 그 후보자들도 그렇고 조금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앞에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좀 내려두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